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환호를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또 감세 코드를 비롯한 이슈가 기업에 친화적이다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올랐고, 앞서 보신 것처럼 또 트럼프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해냈던 일론 머스크의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방향성을 띨지가 문제일 텐데, 일단 간밤에 NDF 여교 환율을 보자면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00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외환 시장의 동향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아시아 주요 통화가 미국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어느 정도나 열어놔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또 의회도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좀 우세한 걸로 보이고 있어서, 일단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그 레드 수입 가능성이 지금 뭐 뉴스로 계속 전해보면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외환시장에서도 중요한 건 미국채 장기금리,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는데,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거의 한 16bp 정도 급등했고, 거의 4.4를 넘어갔습니다. 달러도 올해 거의 최고치 근접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당선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 정책을 다 추진한 거라는 그런 이제 전망 때문에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뭐 장중에도 뭐 1,400원, 야간에선 1,400원을 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1,400원은 또 빅피겨로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라서 상당히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지금 며칠 동안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거의 한 20원 가까이 급등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방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로 본다면 사실 가장 트럼프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가 이제 멕시코 페소화인데, 어제 멕시코 페소화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3.5% 이제 급등, 환율이 그러니까 페소화 약세를 보였죠. 근데 종가는 거의 다 되돌려졌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화 환율도 이미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우세론, 그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일부 상당 부분 지금 환율에 반영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금리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강달러 현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 기대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 1,410원에서 1,420원까지는 추가로 상방은 좀 열어놓고, 다만 반대로 온다면 이벤트가 좀 지나고 든다면 일부 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일단 1,400원 넘어갔기 때문에 1,420원까지는 좀 상방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FOMC가 또 우리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결과를 확인하게 될 텐데, 이 시각 현재 CME 페드와치를 보니까 25bp 인하 가능성이 97.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은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이제 인하죠. 인하를 많이 좀 요구를 하고 약달러 정책, 그리고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 이런 것들 리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FOMC나 아니면 다음 달 미국 연준 FOMC에는 아마 트럼프 정책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5bp 정도 내리고 다음 12월대로 그 25bp 내리는데, 내년에 이제 얼마나 내릴 거냐라는 부분은 당초 트럼프 레드 수입 전만 하더라도 연간 한 4번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뭐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금리나 폭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시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새벽에는 아무래도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인하하고 나서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 발언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매파적이냐, 뭐 완화적이냐, 시장 해석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도 거의 이제 97%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된 금리 인하는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일단 FOMC보다는 대선의 영향이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관세나 감세 이런 것들은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동성이 좀 지나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시장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2016년 11월 달에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다시 일부 좀 되돌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1,400원 이상에서 계속 올라가는 환율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급등 양상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가 좀 지나면, 이벤트가 좀 종료가 되면은 환율도 일부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 1,400원 이하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통화정책의 여파보다는 대선의 여파가 다음 주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전까지는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 1,420원 넘어설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KB국민은행의 문정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